네,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데요. 그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슬슬 좀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걸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자, 첫 스타트는 누가 끊었느냐라고 하면 호주였어요. 호주 중앙은행이 10월 초에 기준금리를 다들 이제 50bp 올릴 줄 알았는데 25bp만 딱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네 부채 많다. 더 못 올리겠어. 다음으로 한국이 그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빠지질 않네요. 한국이 또 글로벌 흐름에. 한국은 일단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는 올렸죠. 그런데 만장일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소수 의견이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두 분이나. 그래서 이제 한국도 좀 비둘기 피보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더군다나 그 뒤에 기자회견 당시에 우리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3.5%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3인데 앞으로 25씩 올린다 그러면 두 번만 딱 올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터미널 레이스에 다 왔나 하면서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여졌었죠. 그러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얼마 전에 캐나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죠. 모두가 75bp 올릴 줄 알았는데 50bp만 딱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유럽이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거 뭐 금리 올리는 거는 시장의 예상만큼 75bp로 올렸는데 내용이 이게 보니까는 아주 그 비둘기적인 내용들을 안에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비둘기적인 내용이란 건 뭐냐 하면은요. 일단 성명서였어요. 처음에 성명서가 나왔는데 여기 문구가 비둘기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 회의에서 성명서에서는요.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라고 글을 적어 놨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 서너 번 정도는 더 올리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향후 몇 차례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향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굳이 이런 문구를 추가를 했어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없애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니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완화적인 정책이 끝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비둘기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회의 앞두고 사람들의 기대는, 그러니까 그 시선은 금리 얼마 올리냐 이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과연 유럽은 QT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속도로 할 거냐 이걸 이제 보려고 했는데 QT 계획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22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환호해요. 금리 내려가고 시장이 주식시장이 막 뜁니다. 근데 질의응답 사이에 그 상승폭을 다 토해내요. 왜 그러냐면 매파적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나와버리거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를 여러 차례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여기서는 여러 차례라는 게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여러 차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좀 바뀌었나? 앞으로 또 여러 차례 올리나?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QT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QT가 이번에 다룰 주제가 많고 그 전에 우리가 얘기를 좀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고의로 다루지 않았다. 12월의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서 또 뭐 결정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낙담을 해버리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비둘기였다라는 게 어떻게 시장에서는 판명이 됐고 어떤 시기에서 받아들여졌냐 하면 새벽이었어요. 이제 아주 새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가 나온 게 이번 회의에서 금리 75bp 인상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소수 의견 3명이 있었고 그들은 50bp 인상만을 주장했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성명서 문구도 그렇고 비둘기적이네 결론 땅땅땅 내려지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결국에는 뭐 시장의 딱 그 기대치대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상은 2번 남았다. 2번 남은 것 같다. 그리고 그랬을 때 금리를 50bp, 25bp 해가지고 앞으로 75bp 올리면 금리 유럽도 터미널 레이스에 도달하고 이번 금리 인상기는 종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시장은 아마 안도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흘러왔고 좀 비둘기적인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죠? 연준에서는 어땠냐라고 하면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요거는 마이크 윌슨이 최근 자료에서 적은 건데 연준 위원들의 톤이 낮아진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난 FOMC 매파적이었던 그 FOMC의 9월 의사록에서 추가 긴축 속도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긴축했다가 우리 부작용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브레이나드 이제 그 부의장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및 금융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에
신중하고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뭐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다음으로 닐 카시카리, 요즘에 아주 매중의 매인데 이분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4% 아마도 4.5% 수준으로 인상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수행한 긴축이 경제에 반영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오랜 기간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제 얘기, 정책의 파급 효과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다음으로 에스더 조지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궁극적으로 자멸이라는 방식으로 금융시장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거기다가 닉 티밀하우스가 이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비류기적으로. 거기에다가 메리 데일리도 최근에 이런 위원들의 발언이나 기사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또 같은 날에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꽤나 조금 비류기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86번가는 당장 11월 회의부터 금리 인상 75bp 안 하고 50bp 하고, 막 12월에는 금리 멈춘다, 뭐 그렇게 보는 거야?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비류기적으로 살짝 돌렸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고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10월 13일에 미국 CPI가 나온 이후에 그게 예상치보다 약간 높았잖아요. 그렇게 약간 높게 나오니까는 시장에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금리에 대한 그 가격 반영을 연준의 9월 FOMC 있었던 그날의 점도표대로만큼만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CPI 나온 이후에는 그걸 확 높여버려요. 한 50bp 정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과도하게 갔던 것 대비해서는 비류기적이고 연준은 딱 자기네가 9월에 말한 거에 머물러 있다. 본인들이 일단 9월에 말한 것대로 가려고 하고 원하기로는 거기에서 좀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내려와서 자기들이 9월에 말한 것보다는 덜 긴축을 하고 싶은 속내 정도는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11월부터 금리 인상 멈춰? 너 그렇게 봐? 그래서 요즘에 증시 오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갔던 게 좀 되돌려졌고 딱 9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시장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도 CPI 발표되기 전보다는 확률 자체는 좀 더 매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11월 FOMC에서는 75bp 올리고 특별한 그런 코멘트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인플레가 만약 그 뒤에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두 달치의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12월 회의는 생각보다는 비류기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세 번째 주제인 슬슬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